사전 예고편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벌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새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뭐 몇십 조 풀고 또 다음에 몇십 조 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30년을 한 거지 않습니까? 30년을. 30년을 돈을 찔끔찔끔 푼 겁니다. 현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터질 때까지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비슷한데 이제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이제 기축 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제를 좀 더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정치적 그런 승리라고 부르는 세금 감면 정부 지출 축소안 그 메가빌 그런 법안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여러분들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재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우정이 깨졌다 이렇게 몰고 갈 수가 있으니까. disgusting 이런 표현은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토가 나오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하게 비판한 거죠.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빅 뷰티풀 법안이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본인의 정치적 그런 승리로 표시하는 거죠. 세금 깎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을 축소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제로 까보니까 뭐 10년 동안 한 4조 달러 정도가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법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공화당이 일사불란하게 노력해서 뭐 215대 214로 통과시켰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10년 동안 4조 달러 한 4,800억 정도 이러면서 뭐 그 정도 여러분들 늘어나는 이제 법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참다만 이제 한마디 했을 겁니다. 이게 토가 나온다 이게 정치인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왜 고민하는지 이게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빚 증가 추세입니다. 일단 빚은 어느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면 급속하게 증가하거든요. 이게 미국 빚이든 아르헨티나 빚이든 그리스 빚이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나다가 여기 이제 4조 달러 뭐 8조 달러 12조 달러 이렇게 하다 지금 이렇게 36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보고 주한미군 주둔비 더 좀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보면은 해외 주둔할 수 있는 행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미국 이야기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미국의 이런 부채 문제를 다루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폭발적입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이러면 한 13조 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열받아 가지고 본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계지만 이거는 진짜 토 나오는 법안이다. 당장 뜯어 고쳐라. 맘모스 스펜딩 엄청난 여러분들 지출안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미국이 파산한다. 파산하니까 맘모스 같은 지출 법안이 미국을 파산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빚이 처음에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냥 로켓처럼 증가하는 거죠. 그리스 빚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제가 터키 그다음에 레바논
아르헨티나 전부가 다 빚이 그렇게 여러분들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몇십 조 풀어봐야 은발에 여러분들 오줌 누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가 꼭 한국 이야기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그 이야기는 대통령 여러분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내가 좀 까서 미안한데 내가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I just can't stand it anymore.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거대하고 이 미친 듯한 그리고 지역구 예산이 다 들어간 지역구 예산에 끼워 넣는 우리처럼 여러분들 지역구 예산에 소위에서 끼워 넣는 것을 이 사람들 포크필드 스펜딩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고 돼지고기로 가득 찬이라는 것은 AI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지역구 예산을 다 포함한 공화당이 주도한 2020년도 지출 법안은 역겨운 혐오감을 줍니다. 투표한 사람들에게 정치인들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이제 의견이 다른 겁니다. 이 법안에 이제 켄터키 출신의 미국의 상원 의원 가운데서 굉장히 비중이 있는 랜드폴 상원 의원 켄터키 출신입니다. 아마 의사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옛날 기억으로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있는 거죠. 지출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반하는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랜드폴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빅 뷰티풀 빌이라고 이런 부르는 그런 안에 대해서 이제 랜드폴 상원의원입니다. 비교적 이제 이미지도 좋고 소신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나는 일론 머스크에 동의한다. 4조가 아니네요. 10년 동안 5조 달러의 적자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36조 여기는 36조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적자지만 여기다 5조가 늘어나면 41조가 되지 않습니까? 적자가. 미국도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5조 달러 더 늘어나는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빅 뷰티풀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치적으로 내세웠던 그런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안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언론에서 많은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하원이 간신히 한 표 차이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다 이야기죠. 그렇게 극찬한 것을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나서 가지고 역사상 여러분 가장 큰 지출 감소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이제 여기에 켄터키 출신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나는 향후 10년간 5조 달러가 늘어나는 그런 공화당 하원이 주도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랜드폴 상원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향후 10년 동안 5조 달러 6,850조 원 정도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법안을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쓰기는 좋은데 돈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지출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살림을 살아본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어떻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늘지 않도록 조금 벌이가 괜찮을 때 씀씀이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거가 굉장히 지혜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렇게 씀씀이가 늘어나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전부 다 이런 미국과 함께 돈을 벌리는 겁니다. 빚쟁이와 함께 여러분들 다시 또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6,850조 정도가 10년 동안 늘어나니까 1년에 이런 적자를 680조 정도 더 늘리는 법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특정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지역구 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슬며시 끼워 넣는 예산이 포크 배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이름들 지금 돌아가 가지고 이게 이름들 5조를 늘리는 법안인데 일론 머스크가 이를 열받아 가지고 하원이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니까 켄터키 출신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우리 줄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뭐 추가 경정 예산을 짤 때 뭐 이유 없는 경정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진통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나쁜 사람으로 치부가 되는 거죠. 뭐 자영업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뭐 빚 부채진 거 깎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거 누군가 또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 연방 재정적자가 지금 36조 9천억 달러입니다. 5경 4,663조 원입니다. 6개월마다 여러분들 미국의 연방 적자가 1조 달러 1,370조 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1년에 2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2,700조 정도가 매년 1년에 늘어나는 겁니다. 연방 예산의 25%가 이자 지급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죠. 5경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옵니다. 6개월마다 미국이 여러분들 연방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을 1,370조 1조 달러 더 쓰는 겁니다. 매년 2조 달러가 여러분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미 의회가 미국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그렇게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5조 7천억 달러였는데 그 빚이 25년 만에 36조 9천억 달러로 늘어난 겁니다. 2020년도에 27조 7천억 달러이던 빚이 5년 만에 여러분들 10조 달러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미국도 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업을 해본 사람이니까 일론 머스크는 빚이 얼마나 겁나라는지 아는 거죠.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미국을 부채 노예 상태로 몰아넣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원에서 꽤 일관되게 일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이 책임을 맡든 적자 지출에 반대합니다. 부채를 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똑같은 겁니다. 재정 책임은 선거 슬로건이 아닙니다. 재정 건전성은 저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수입 범위 내에 지출하는 것 물론 뭐 기업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 엉망진창인데 보시게 되면은 예산의 25%가 여러분들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산층들은 대개 채권을 미 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 1개월짜리 국채, 그다음에 2개월짜리 국채, 뭐 1년짜리 국채 이렇게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금리가 대개 한 4.5% 이상이니까 한 4.5%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원금은 확실히 보장이 되니까. 25% 이같이 여러분들 거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가 계속되게 되면은 그러면 예산의 전부를 다 이자 지불하에 써야 되고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것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적자 규모가 36조 9천억 달러 5경 4663조 원 2025년 5월 현재입니다. 6개월마다 1조 달러 1370조 정도의 적자가 늘어나고 1년에 2조 달러 이자 지급이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그럼 1년에 예산에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1644조 원입니다. 이게 연방 예산의 25%입니다. 미국 국민이 3억 4천만 정도가 되니까 1인당 부채가 10만 7,825달러입니다. 납세자 1인당 부채가 32만 3,051달러입니다. 연방 지출이 1년에 7조 1,50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그럼 9,795조 원의 연방 지출을 하네요. 연방 예산 적자가 1년에 2조 달러입니다. 6개월마다 1조 달러. 6개월마다 1조 달러씩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계속될 수가 없는 거죠. 기축통화국이지만 여러분들 미국채를 계속 찍어 가지고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일정 늘게 되면은 그다음에 신용등급을 내려버리겠죠. 신용등급을 내려버리게 되면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조달금리가 늘어나는 거죠.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빚 조심해야 되는 거죠. 빚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도 여러분 지금 신문지상에 가끔 따르는 그런 가장들이 여러분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부채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지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독일의 공영방송인 DW가 만든 프로그램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미국의 국제원조치 USAID 여러분들 예산이 다 삭감이 돼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제 성 관련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그런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다 일자리를 잃어 가지고 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 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전 세계를 도와준 겁니다. 거기 보니까 전 세계의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구호 비용 가운데 85% 정도를 미국이 부담하더구만요. 빚을 내서 이렇게 부담을 해온 겁니다. 빚을 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미국도 참 엉망진창이다 이야기죠. 빚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 뭐 달러 계속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바로 채권 시장에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